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천청솔기숙학원원장 김영무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6월 3일 날 본 교육평가원 노요사를 본원에서 직접 강의하시는 우리 국어과대표 박수경 선생님과 함께 분석을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우선 작년과 올해의 난이도 문제, 그 다음에 작년과 올해 국어의 주요 특징이나 또는 경향, 그 다음에 특히 올해는 언어 매체와 화작문이라는 이런 또 선택이 다시 또 생겨났죠. 이거에 대해서 서로 이번에 본 시험을 근거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난이도 면에서 한번 분석을 해주시죠. 네, 작년 6월 모평과 올해 6월 모평 국어 난이도를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작과 언매로 나눠져 있어서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화작과 언매 공통적으로 작년 6월 모평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쉬웠던 편이고요. 그리고 수능 시험과 비교했을 때는 비슷한 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네. 그 다음에는 이번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국어의 주요 특징이나 출제 경향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그렇게 좀 분석을 해드리죠. 네, 여러분이 본 시험은 작년과 다르게 우선 공통 과목이 있고 그리고 선택 과목이 생겼습니다. 우선 공통 과목의 독서와 문학이 작년에는 합해서 30문제였다면 올해는 17문항, 17문항 그래서 34문항이 됐고요. 점수 배점도 70점 정도에서 76점 정도로 조금 공통 문항의 비중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는 각각 11문항씩입니다. 작년에는 화작문 포함해서 15문제를 30점 정도의 배점을 두고 문제를 풀었다면 올해는 11문항씩, 그래서 이게 24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래서 총 45문항 10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세부 분석, 출제 경향을 더 좀 자세히 좀 분석해 주시죠. 네, 저는 6월 모평 국어를 한 6가지의 항목으로 세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이 시험지를 딱 넘기자마자 당황했을 문제가 지문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보지 못했던 독서 방법론에 관련된 짧은 지문이 나왔잖아요. 세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문은 짧았던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독서에 관련된 방법론 문제로 2014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수능에서 그리고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살짝 보였던 문제 유형이 다시 회귀되어 나온 좀 여러분이 낯선 지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독서 지문, 짧은 지문이 포함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 연습할 때 세 지문으로 연습을 했는데 이번에는 네 지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 네 지문 중에서 EBS의 소재를 연계한 지문이 두 지문 있었는데요. 여러분 인문 지문에 과정의 제1론에 관련된 지문이 있었죠. 이 지문이 EBS에서 소재를 연계해 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 지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PCR 지문으로 굉장히 시기 적절한 그런 지문이 하나 나왔는데 얘는 EBS에서 소재를 그대로 갖고 온 지문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 문학과 독서가 공이 평가원의 어떤 지문 구성 유형을 굉장히 충실하게 잘 따라갔다고 보고요. 이뿐만 아니라 문제 유형도 어떤 특이한 문제 유형은 많이 없었습니다. 평가원에서 그동안 다뤘던 문제 유형을 굉장히 충실히 잘 따랐던 그런 출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문학작품입니다. 문학작품이 전부 7작품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4작품은 직접 연계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극이나 수필 지문을 여기서는 지금 출제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를 보면 문학의 문제 속에 한 보기가 보기 유형의 문제가 한 3문제 정도가 있었는데요. 이 3문제의 보기를 보면 실은 보기가 상당히 깊이 있는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기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작품의 본문 내용을 연결시키는 그런 심화형 문제들이 상당히 내용에 깊이가 있었고 평가원의 어떤 내공을 보여주는 저는 그런 지문의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번째 출제 유형으로 보면요. 예시문항에서 여러분 작년 6월 7월 달에 평가원에서 예시문항을 발표했을 때 문학, 어찌 보면 이 문학을 약간 비평해 놓은 그런 독서 복합 문항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요거에 관련된 문제가 보통 한 지문에 5문제나 6문항 정도로 굉장히 볼륨이 큰 그런 지문이 있었는데 이 6월 모의고사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인데요. 화작과 언매의 난도는 비슷했습니다. 다만 화작이 좀 쉽다 보니까 언매와의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언어 부분에서 국어사 문제가 제외됐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아이고 아주 세부적으로 잘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 학원에서 여기 문학 7작품이 직접 연계가 됐다. 7작품 중에서 4작품이. 네. 지금 저희 학원에서 EBS 교재화의 문제인데요. 우선 독서는 EBS 교재 수능 특강을 저희 학원에서는 지금 부교재로 사용하고, 특히 문학은 EBS 것을 주 교재로 사용해서 EBS 연계 문항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했던 그 1학기에 했던 것들이 굉장히 적중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네. 저희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EBS에서는 전문을 다 실어놓지 않고 부분 이렇게 실어놓고, 당연히 또 산문의 성격상 전문을 다 읽을 수 없는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수업 구조가 EBS의 앞뒤 부분을 엮어 읽는다던가, 그다음 고전 논문에서 전문을 다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작품들은 보충자를 통해서 꼭 엮어 읽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EBS에서 제외된 부분들, 예를 들면 올해 지금 시험 문제 무사와 악사 부분에 보면 앞뒤 부분을 같이 엮어서 전체적인 인물의 캐릭터를 알고 있다던가, 아니면 갈래복합이 출제된 고전 시가에 유일곡 같은 시가 작품이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EBS에서 실어놓지 않은 전문들을 수업 시간에 보충 자료를 통해서 추가 공부를 더 하면서 EBS에 대한 대비를 지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처음부터 기획했던 대로 그게 마침 출제 경향을 잘 따라서 갔다고 볼 수가 있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한테 가장 큰 문제가 또 고난도의 문제인데, 이런 특이문학 이런 분석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많은 6월 모평을 보고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고난도 문항, 특이 문항 이런 분석들을 하는 그런 영상들은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얘기하는 부분과 많이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요. 우선 저는 독서하고 문학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독서의 특이 문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지 못했던 독서 방법론에 관련된 짧은 세 지문이 출제됐다. 이거는 난도와 상관없는 특이 문항이라고 제가 뽑아봤고요. 그리고 고난도 문항은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 검사하는 PCR 지문이 있습니다. 이 지문의 14번 문제는 내용 일치 문제였고요. 16번 문제는 반응의 적절성 문제로서 크게 학생들이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에 해당되는 17번 문제는 보기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추론하는 문제였는데 굉장히 정확한 독해의 전제가 필요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시간 확보가 좀 필요했던 문제입니다. 제가 실제 보니까 이 17번 문제는 오답률이 82%인, 그러니까 10명의 학생 중에 8명의 학생들이 틀렸을 정도로 어려워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문제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기출문제에 보면 진단키트를 실험하는 그런 지문이 있습니다. 과학기술 지문에. 그 지문에 문제 유형에도 보면 여러분 풀어본 친구도 있을 텐데 진양성, 그다음에 진음성 이런 거를 평가하는 그런 지문의 유형이 있었는데, 17번 문제가 어려웠다 하지만 평가원의 기출문항을 샅샅이 살펴보면 이런 유형의 기출문제는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평가원의 기출문제를 보면 그 유형을 잘 따라간 문제로 대비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난도 문항으로 또 하나 설정할 수 있는 게 인문지문인데요. 6번 문제를 학생들이 많이 틀렸습니다. 이 지문도 보기에 어떤 일부분을 주어지고 그 부분의 개념을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였는데요. 개념의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지를 보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렸을 것이고 헷갈렸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의 특이문항은 31번 문제가 있었는데요. 보기에 시간 표지의 기능에 대한 심화 정보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사용된 시간 표지가 실제 서사성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푸는 문제였는데, 고난도 문항은 우선 제가 25번 문항으로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우선은 두 작품을 비교하다 보니까 시간이 소요됐을 것이고, 아마 고전에 대한 해석이 명확히 안 된 친구들은 시의 의미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어렵네 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한 특이문항이면서 고난도 문항인 34번 문항입니다. 보기가 결핍이라는 단어가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결핍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두 작품을 연결시키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결핍의 정서를 이해하고 시 속에 결핍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이해해야 되는 좀 시간이 걸렸던 문제로 제가 이렇게 쭉 확인을 해보니까 오답 베스트한 2 45문제 중에서 이 정도 해당되는 그런 난이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공통문학에 대한 특이 문항 분석은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독서는 지금 저희 본원에서 예, 우리 학원 자체에서 만든 교재를 통해 가지고 현재 훈련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문학이라는 것은 워낙에 작품이 방대하기 때문에 EBS를 중심으로 이제 EBS에서 연계 지문을 우리 또 학원에서도 직접 또 그렇게 강의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그런 경향으로 예, 나가면 되겠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선택문학, 특히 예, 언어매체, 그 다음에 우리 화작문에서 이 선택에서의 이 특이하고 또 고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올해 많은 학생들이 입시를 준비하면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을 것이고, 그리고 9월 원서 접수를 하는 기간 전까지도 계속 고민을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6월 모의고사에서는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의 난이도가 크게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큰 고민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은 언어와 매체 선택 문항의 37번 문제입니다. 이 37번 문제가 어법 문제였는데요. 문장의 짜임, 그래서 절의 특성을 우선 이해하는 문제였고, 단순히 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절이 문장에서 어떤 성분,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절에 대한 정확한 개념 이해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역할도 이해해야 되는, 평상시에 저희가 여러분들이 문장의 짜임에 대한 공부는 많이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보기에 표 같은 걸 제시하면서 조금은 이거 생각해 봐야 되네, 어렵네 라는 인상을 줬던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 문항은 매체 쪽의 41번 문제였습니다. 매체 쪽의 41번 문제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올해 언어와 매체 문항, 특히 매체 문항이 처음 개발이 되다 보니까 어떤 신선하고 새로운 문제를 평가원에서 내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체 문항이라고 했지만 작문 문제의 변형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 자료 활용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여러분이 조금 선지를 디테일하게 읽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 선택 문항의 매체 문항을 읽을 때는 새로운 신매체 유형에도 익숙해야겠지만,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했던 화법과 작문, 특히 작문 유형의 변형형이 이 매체로 문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다고 해서 작문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앞에 작문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도 좀 추가적으로 풀어보면 아마 매체를 보는 눈이 조금 더 커질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 출발할 때 언어 매체와 그 다음에 화작문의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학원에서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볼 때 이제 입시 전문가나 누구든지 발표할 때 언어 매체는 한 3, 화작문은 7 이런 식으로 아마 선택할 것이라고 했는데, 저희 학원은 처음에 상담한 결과 오히려 언어 매체가 6, 그 다음에 화작문이 4 이런 아주 재미있는 그런 선택의 밸런스가 그렇게 남았어요. 예. 그런데 실제 올해 같은 경우는 선택이 어떤 걸 해야만이 유리한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깜깜입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국어과에서도 그렇지만은 내가 확실하게 점수를 딸 수 있고 좋아하는 것을 해라. 어떤 걸 선택해야 유리하고 불리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 이건 누구도 알 수가 없다. 왜? 그만큼 여러 가지 그 선택의 표준 점수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기 때문에 뭐라고 점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해본 결과 이제 저희 본원에서는 화작문 선택보다도 오히려 언어 매체가 많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나중에 오히려 좋은 결과가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6월 모평을 분석해보면 화작과 언매의 1등급 등급 컷이 3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언매가 3점 정도가 지금 높은 상태, 낮은 상태고, 화작이 조금 3점 높은 상태로 지금 1등급 컷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2등급, 3등급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언매를 선택한 학생들이 한 2문제, 3문제 정도 틀렸을 때도 약간의 좀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점수에. 네. 등급에 좀 여유가 생겨서, 그리고 그런 특징이 하나 있고, 네. 또 지금 언어와 매체, 그다음 화법과 작문의 난도를 고려한다면 난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실은 만약에 언어와 매체를 저희 학원에서 많이 선택했을 때 언어 문제가 어려우면 요거 선택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텐데라고 제가 걱정을 좀 했었는데, 다행히 평가원에서는 출제 기조가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의 난도를 최대한 맞추려고 하는 성격이 있어서 네.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거를 선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네.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고, 네.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분석하기 상당히 또 우리 선생님 연구를 또 많이 하시고, 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예. 자, 이 방송을 보시는 수능을 대비하는 수험생 또는 부모님들, 보통 이 방송이 일반적인 입시 설명회는 아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저희하고는 이 현장에서 강의를 직접 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이 바쁜 이 시간을 내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꼭 이걸 보시고 좋은 참고 있으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